전자발찌범 어떻게 안 잡혔나? 법무부 장관 얘기까지 있는데요.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 나흘 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모 씨가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이 사건, 지금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안 잡힌 건지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더라고 부르더라고요. 차 문은 남자 셔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세탁소에서 방금 찾아온 것처럼 비닐에 이렇게 씌워져 그거랑 청바지예요. 화장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바르면 주름이 쫙 퍼진대라 어쩐대라 나한테도 차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보여주면서 이거 봐요 이렇게 빨갛게 돼가지고 잠도 한쪽으로 못 잔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쪼이니까 이게 여기가 빨갛게 되잖아요. 이 사건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인 개요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8월 26일 밤에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이 강모 씨, 다음 날 오후에 송파구 신촌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새벽 3시에 송파구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그리고 송파경찰서에 자수를 하는 여성 2명을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김광상 변호사님, 이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하나하나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전자발찌를 이제 훼손하고 도주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자기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어요. 그러면 사실 전자발찌를 끊기 전에는 살해했다 하더라도 사실 당국에서는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그런데 살해 후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한 다음에 본인이 또 송파구 주차장으로 가서 50대 뒤 여성을 살해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송파경찰서에서 자수를 해요. 근데 송파경찰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범인의 집에 그 40대 여성의 사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 50대 여성의 사체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그런 범죄인데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자발찌 끊었으니까 바로 출동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잡았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나중에 50대 여성을 살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니까 이제 경찰이랑 같이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집을 5번이나 찾아갔는데 사실은 집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못 들어갔느냐? 사실은 그 집을 들어가서 압수수색 하려면 영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전자발찌와 관련해서 끊고 도주했다 하더라도 긴급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장치가 미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범인의 집에 문만 따고 들어갔어도 이 추후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전자발찌의 어떤 결함적인 문제, 관리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범행을 했을 때 범인에 대해서 어떻게 맞아요. 우리가 수사를 할 것인지, 긴급 수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당시 상황들을 바꿔봤을 때, 바꿔본다면 결국 이 부분, 한 명의 안타까운 생명, 도주 후에 20시간 넘어서 체포영장 접수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대책을 지금 새로 마련해서 얘기를 하는 게요.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제 발찌를 끊고 도주를 하면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서 이게 법무부 직원만으로는 이게 도저히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자발찌 이 보호 감독관 숫자도 아주 적고, 그리고 법무부는 이런 이제 수족이 있는 이렇게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경찰과 협조를 잘해야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파악하고 실시간 위치 정보를 지자체랑 해서 빨리 파악해서 경찰과 체포영장을 빨리 발급받게 해주고 실제로 집행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실시간 그 위치 정보를 조회 가능한 거,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을 때 이게 서울시의 지자체 25개 구 중에 11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경찰하고 정보도 공유가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지자체하고 또 정보가 공유가 안 되니까 이게 그냥 시간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하고 이 정보를 공유하는 범위가 아주 법무부에서 제한돼 있는데, 이런 범위도 좀 풀어서 실제로 이런 데 있어서 범죄 예방 효과는 경찰관 인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찰과 공유하는 정보 범위도 빨리 넓히고, 지자체랑 실시간 위치 추적도 빨리 예산을 지원해서 넓히고, 뿐만 아니라 이 보호감독관 숫자도 너무 적으니까 이 부분도 넓혀야 하는데요. 예. 이게
실제 시행된 게 꽤 됐거든요. 근데도 왜 아직 이런 문제를 아직도 이게 다 구축이 안 됐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17세 특수절도 징역형이고 96년과 2005년에 각각 징역 5년, 징역 15년 성범죄 전과가 있습니다. 모두 전과 14범. 그런데 신상공개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하면 될까요? 이제 신상 공개 적용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원래 우리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신상 공개하는 것이 이제 성범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 범인이 만 17세 때부터 범행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절도죄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96년도에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나왔는데 한 4개월 동안에 또 한 30여 명의 여성을 상대로 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2005년 당시에는 선고할 때 신상정보 공개 규정이 없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워낙 그 아주 강력 성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전자발찌도 착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생겼는데 여기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2005년도에 15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2010 몇 년도인가 법이 바뀌어서 살인이랄지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예. 근데 신상정보 공개는 처음에 선고할 때 판결문에 신상정보 공개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추후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전자발찌를 차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저 범인은 전자발찌만 채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 법의 미비인데 사실 이제 신상정보 관련된 것은 굉장히 인격권과 관련이 있어서 판결에 의하지 않으면 못하도록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사실은 굉장히 허점으로 작용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한바왕 유상봉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해서 맞아요. 한참 뒤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해 왔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지금 법률적 미비상, 지금 전자발찌를 끊어도 집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문 앞에서만 그냥 확인만 하고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보완할 때가 누굽니까? 바로 법무부와 법사위입니다. 예. 법무부 법사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미비점들을 개선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법무부와 법사위가 뭘 하죠? 형사사건 피해 공표 이런 것만 지금 잔뜩 열심히 하고 있고 법사위에서는 지금 언론중재법을 새벽 4시까지 통과하느라고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국민들 앞에 지금 민생에 있어서 가장 구멍이 뚫린 이런 것조차는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뭐 권력 비리나 잘 알려지는 거 이것조차도 통제하는 일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는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법무부와 법사위 위원들이 도대체 해야 될 일이 뭔지 예. 정말 좀 인식을 하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전자감독 제도는 그동안 끊임없이 개선되고 발전돼 왔습니다만 아직 물적, 인적 한계가 여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많은 대비를 준비를 할까 합니다. 6회에 걸친 전자장치 개선을 통해 전체 훼손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장치 경고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훼손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자영 차장님, 네. 법무부 얘기는 앞으로도 더 전자발찌 못 끊게 단단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훼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훼손하고 나서 도주했을 때 이 재범 확률이 지금 높은 거 아닙니까? 이번 이 강씨 사건만 하더라도 도주한 이후에 또 한 명의 여성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자발찌를 못 끊게 강화하는 것, 소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훼손됐을 때 즉각적으로 유관기관, 경찰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 도주범의 신원을 빨리 파악을 해서 빨리 검거할 수 있는 이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데 지금 여전히 법무부 이 국장께서는 전자발찌가 훼손이 안 되는 강한 소재를 개발하겠다 이런 쪽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과 법무부가 인식하는 것에는 상당히 좀 큰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변호사님.